전쟁이란 곧 속이는 것이다. 손자가 2500년 전에 간파한 이 전장의 제1원칙을 당신은 단 한 번도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쟁터에 적용해 본 적이 없다. 당신은 언제나 정직하게 진심을 다해 그 전쟁에 임했다. 갑옷도 없이, 전략도 없이, 오직 당신의 그 순진한 진심 하나만을 무기 삼아 돌격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가? 언제나 처참한 패배였다. 당신은 그 전쟁터,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는 지독한 심리전에서 당신의 적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만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내가 당신의 뇌리에 칼로 새겨줄 첫 번째 진실이다.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 특히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감정적인 반응들은 순수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약점을 찾고 당신의 중심을 흔들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허실 전술이다. 허는 텅 비어 약한 곳을 의미하고 실은 단단히 채워져 강한 곳을 의미한다. 손자는 전쟁의 승패가 적의 실한 곳을 피하고 허한 곳을 찌르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침묵,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 사소한 일에 대한 과도한 분노는 모두 당신이라는 성이 어느 부분이 약한지, 어디를 공격하면 쉽게 무너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정찰병이자 공성추다. 당신은 그녀가 나 오늘 좀 우울해 라고 말할 때 정말 그녀가 우울하다고 믿는다. 당신은 좋은 해결사가 되어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려 애쓴다.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선물을 바치고 그녀의 말을 들어주며 위로한다. 당신은 마치 삼국지에서 전공법만 고집하다 제갈량의 계략에 번번이 무너지는 하후돈과 같다. 당신이 그녀의 우울함이라는 그녀가 화를 내는가? 그녀가 지금 나에게 압박을 가해 나의 평정심을 테스트하고 있구나. 그녀가 슬퍼하는가? 나의 동정심을 자극해 내가 얼마나 쉽게 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지 보고 있구나. 이렇게 그녀의 행동 뒤에 숨은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감정에 휘둘리는 노예가 아니라 전장의 판도를 읽는 지휘관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당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그녀와의 모든 갈등과 다툼을 돌이켜보라. 당신이 논리와 진심으로 그녀를 설득하려 했던 모든 순간들은 사실 그녀가 파놓은 감정의 함정에 스스로 뛰어든 꼴이 아니었는가? 당신은 그녀의 감정을 해결해 주려 애썼는가? 아니면 그 감정이라는 연막 뒤에 숨겨진 진짜 시험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 했는가? 그래, 당신은 언제나 그 감정의 함정에 스스로 뛰어들었다. 그것도 아주 용감하고 멍청하게. 당신은 그녀의 감정이라는 견고한 성벽을 향해 당신이 가진 가장 무딘 무기, 즉 논리와 진심이라는 이름의 공성추를 맹목적으로 휘둘러 왔다. 성벽은 흠집 하나 나지 않았지만 당신의 무기는 산산조각 났고 당신의 군대는 전멸했다. 그리고 당신은 폐허 속에서 중얼거렸을 것이다. 왜 내 진심을 몰라주는 거지? 내 말이 다 맞는데 왜 화를 내는 거지? 이것이 바로 당신이 평생을 패배자로 살아온 이유이자 오늘 내가 당신의 전술 교본에서 영원히 찢어버릴 두 번째 진실이다. 전쟁터의 지형을 무시한 전공법을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당신의 논리와 진심은 그녀의 감정이라는 성벽 앞에서 무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방어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최악의 자살 공격이다. 손자는 말했다. 공성 최하. 성을 공격하는 것은 최하의 전략이다. 적이 가장 잘 방어하고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가 만들어낸 서로 다른 운영체제, OS 이거. 당신은 당신의 윈도우 기반 프로그램을 그녀의 맥OS에서 실행시키려 하고 있다. 당연히 충돌하고 에러가 날 수밖에 없다. 그녀가 감정의 언어로 문제를 제기할 때 당신은 논리의 언어로 해답을 제시한다. 그녀가 오빠는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줘 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불안정한 감정을 네가 얼마나 굳건하게 받아줄 수 있는지 테스트하겠다는 선전포고다. 여기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니야. 내가 지난주에 네가 먹고 싶다던 케이크도 사다 줬고 어제는 네가 보고 싶다던 영화도 같이 봤잖아. 내가 널 얼마나 생각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해? 당신은 사실과 논거를 제시하며 당신의 무죄를 증명하려 한다. 당신은 당신이 재판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무의식은 판결을 내린다. 탈락. 이 남자는 나의 감정을 수용할 그릇이 못 된다. 그는 나의 감정을 사실의 문제로 치환하여 방어하고 회피한다. 당신의 논리는 그녀에게 해결책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명과 공격으로 들린다. 당신이 논리적으로 그녀의 감정이 비합리적임을 증명하려 할수록 그녀는 당신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느낀다. 이것은 마치 독실한 신자에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과학적 증거를 들이미는 것과 같다. 당신의 증거가 완벽할수록 신자의 저항은 더욱 격렬해질 뿐이다. 그녀에게 그녀의 감정은 곧 그 순간의 진실이다. 당신은 그 진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이길 수 없다. 이 지독한 불통의 근원은 남녀의 뇌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데 있다. 심리학적으로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려 한다. 반면 여자는 자신의 감정을 타인과 공유하고 공감받음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전쟁의 목적은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주력 부대가 전멸하고 당신의 무기가 모두 부서진 폐허 위에서 깨달아야 한다. 섬을 공격하는 것은 최하의 전략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최상의 전략은 무엇인가? 손자는 단 4글자로 그 답을 내놓았다. 부전이승,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이것이 오늘 당신의 피와 뼈에 새겨야 할 3번째 진실이자 전장의 패러다임을 뒤바꿀 궁극의 병법이다. 그녀의 감정이라는 성을 함락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그 대신 당신 스스로가 그녀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러나 필사적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견고하고 매력적인 성이지 되어라. 당신이 공격을 멈추는 순간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당신은 지금까지 소모적인 공성전을 벌여왔다. 당신의 모든 자원, 시간, 에너지, 감정을 그녀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쏟아부었다. 그녀가 성벽 위에서 돌을 던지면, 짜증을 나면 당신은 사다리를 타고 기어올랐고 이유를 캐물었고 그녀가 뜨거운 기름을 부으면 눈물을 흘리면 당신은 방패로 막으며 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위로하고 달랬다. 이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내가 이 성을 함락시켜야만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치명적인 착각이 깔려있다.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그녀의 성 안에 저당 잡혀놓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행복을 적의 영토에 두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영토 안에 행복의 모든 자원을 비축해 놓는다. 당신의 삶이 바로 그 영토이자 성이다. 당신의 성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당신을 흥분시키는 목표, 당신을 성장시키는 일, 당신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들, 당신의 몸을 단련시키는 운동, 당신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지식.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성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전쟁을 위한 군량미다. 당신의 성이 이처럼 당신은 당신의 성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살아갈 뿐이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초인, 우버맨시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초인이란 외부의 가치나 타인의 인정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 당신의 착한 남자로서의 삶은 타인의 인정이라는 노예의 도덕에 얽매여 있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성이 된다는 것은 당신만의 가치 체계를 세우는 주인의 도덕을 실천하는 것이다. 당신의 행동 기준은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까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가가 된다. 이 전략적 전환은 당신의 모든 행동을 바꾼다. 그녀가 당신에게 감정의 폭풍을 몰고 온다고 상상해보라. 예전의 당신이라면 즉시 성문을 열고 나가 그 폭풍과 맞서 싸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성주다. 당신은 성벽 위에서 태연하게 그 폭풍을 관망한다. 당신은 그녀에게 말한다. 마음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폭풍이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그리고 당신은 다시 당신의 성 안으로 들어와 당신의 일을 한다. 책을 읽거나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한다. 당신은 그녀를 무시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을 존중하되 그 감정이 당신의 세계를 침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당신은 너의 폭풍은 너의 것이고 나의 평화는 나의 것이라는 명확한 경계를 선포한 것이다. 이 순간 전장의 구도는 완전히 뒤바뀐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그녀는 혼자서 폭풍을 일으키다 지치게 된다. 그녀의 공격이 당신의 견고한 성벽에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녀는 당신이라는 성을 외부에서 공격해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학습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의 무의식 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싹트기 시작한다. 그녀는 당신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합류하기를 갈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손자가 말한 형세를 만들어 승리하는 궁극의 경지. 이세 쥐승이다. 세란 무엇인가? 그것은 기세 혹은 흐름을 의미한다. 손자는 수천 개의 통나무를 가파른 산 위에서 굴리는 힘에 그것을 비유했다. 통나무 하나하나는 힘이 없지만 그 거대한 흐름, 즉 새가 만들어지면 그 앞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 파괴된다. 통나무는 스스로 파괴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지형과 중력이 만들어낸 거대한 흐름에 몸을 맡길 뿐이다. 당신의 매력과 힘은 바로 이 새에서 나와야 한다. 당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인생 전체가 만들어내는 거부할 수 없는 방향성과 운동량이 핵심이다. 당신의 새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바로 당신의 미션이다. 당신의 인생을 관통하는 뚜렷한 목표의식, 당신의 잠을 줄여가며 몰두하는 열정, 세상을 향한
당신만의 비전. 이것들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높은 산 위에 올려놓는 작업이다. 당신이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집중할 때 당신의 삶은 강력한 중력을 가진 행성이 된다. 주변의 모든 것들은 그 중력에 이끌려 당신의 궤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당신의 새가 강해질수록 당신은 더 이상 사소한 전투에 휘말릴 필요가 없어진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 변화를 분석하거나 그녀의 테스트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길을 갈 뿐이고 그녀는 그 거대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당신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려 할 것이다. 이것을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가치 증명의 극대화다. 당신이 당신의 미션에 몰두하며 성공을 이뤄낼 때 당신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든다. 당신의 사업 파트너, 당신의 동료, 당신이 굳이 당신의 가치를 그녀에게 직접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삶이 만들어내는 새가 저절로 당신을 증명해준다. 그녀는 당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결정된 가장 강력한 세력에 합류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뿐이다. 실전에서 당신은 어떻게 전장을 지배하는가? 그녀가 당신을 자신의 감정적 드라마로 끌어들이려 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방어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당신은 더 크고 흥미로운 현실을 제시함으로써 그녀의 작은 전쟁터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내 친구가 남자친구랑 싸워서 너무 힘들어해. 예전에 당신이라면 이 문제에 조언을 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전장을 지배하는 당신은 이렇게 말한다. 그렇구나. 그건 그렇고 나 다음 달에 추진할 프로젝트 구상이 거의 끝났는데 네 생각은 어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당신은 그녀의 작은 폭풍을 당신의 거대한 태풍 안으로 흡수해버리는 것이다. 당신의 현실이 그녀의 현실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역동적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배의 본질이다. 결국 그녀는 깨닫게 된다. 당신과 함께하는 것은 단순히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의 미션, 당신의 성장, 당신의 세계관이 곧 그녀가 따라야 할 새로운 질서가 된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을 시험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당신의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노력하기 시작할 것이다. 자,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지막 질문에 답하라. 당신의 인생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지지부진한 참호전인가? 아니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흐름, 즉 새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당신의 존재는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의 감정이라는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부표에 불과한가? 당신은 당신의 전쟁터에서 왕좌에 앉을 것인가?